자, 게시 의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수사보자 게시해야 되는 게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입니다. 등록증 원본, 그 다음에 중개보수열표, 사업자 등록증, 보정설정 증명서류, 자격증 원본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소속공인회사 자격증을 게시하지 않아도 소속공인회사가 처벌받는 게 아니라 개업공인회사가 처벌받습니다. 사장이 처벌받습니다. 등수사보자 5개 게시해야 된다. 사업자 등록증을 게시하도록 한 이유는 왜 게시하도록 했냐면 일반 가세사업자면 10%, 간이가세사업자면 4% 부가가치세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가세사업자 등록증을 게시해놓고 10% 못 받게 하려고 사업자 등록증을 게시하도록 추가됐습니다. 자, 다음은 보존은 보기 쉬운 곳에 보존해야 되고요. 게시는 게시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되고 보존은 보이지 않는 곳에 보존해도 됩니다. 3년 보존해야 되는 게 2가지라고 했죠.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5년 보존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상은 계약서 하나밖에 없고요. 매수신청대리 관련 서류 3가지가 있습니다. 매수신청대리 보수영수증은 교부 의무는 있으나 보존 의무 없고, 중개보수영수증은 교부 보존 의무가 모두 없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 없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이라고 법정서식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입니다. 암기 프린터는 25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암기 프린터는 9월 달에도 요약집하고 암기 프린터 이거는 9월에도 10월에도 계속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시험 볼 때까지. 암기 프린터 25번에 맨 밑에 2번째 가만별표에 보니까 표시 광고할 때 광고해야 될 사항, 성명, 소연 등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소연 등, 성명, 소연 등, 성명,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를 명시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인터넷 표시광고하려면은 성명, 소연 등 외에 추가로 소면종가형, 소면종가형, 소면종가형 이렇게 암기를 했죠. 요 순서가 바뀌어 있는데 소면종가형 5가지 외에 5가지를 추가로 더 명시를 해야 되고요. 또 건축물 인터넷 표시 광고하는 경우는 그 이 10가지 외에 8가지를 더 명시해야 된다. 총사방 개개 입주관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총청수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날, 그 다음에 총사방 방향, 그 다음에 총사방 개개 입주관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총사방 개개 입주관, 주차대수, 관리비, 총사방 개개 입주관 8가지를 추가로 명시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터 25번에 있습니다. 25번에 맨 밑에 표시 광고, 광고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자, 부당한 표시 광고, 허위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가짜 매물을 올리면 안 됩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중개사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 예를 들면 집원을 광고에 몇 번지라고 올려놨는데 그 번지에 가보니까 건물이 없어요. 건물이 있다고 올려놨는데 그러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하거나 과장되게 하는 표시광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표시광고 내용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중개 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인데요. 중개사물이 존재하지만 실제 중개상이 될 수 없는 표시광고, 그 다음에 중개사물이 존재하지만 실제 중개할 의사가 없는 표시광고, 그 다음에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거래조건 등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 축소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광고 하면 이 대표적인 게 거래 완료 해가지고 올려놓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거래 완료되면 무조건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중개업소에 광고 올려놓은 거 보고 자기는 의뢰받지도 않고 따라서 올려놓는 거, 이것도 500만 원 이하가 되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현실적으로 현업에서 위반하는 거는. 자,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절차입니다. 모니터링 수탁기관이, 원래는 국토부 장관이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위탁을 해놨죠. 그래서 수탁기관이 모니터링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계획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기본 모니터링은 12월 31일까지,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할 때 계획서를 제출하고요. 그리고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그 결과 보고서를, 기본 모니터링은 매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 수시 모니터링은 업무를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 보고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제출받은 국토부 장관은 그 결과 보고서를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에 제출해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등록관청 및 시도의사는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됩니다.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시험에는 이런 숫자들이 12월 31일까지 이런 것도 나왔고요. 10일, 그 다음에 15일, 30일 이렇게 숫자 바꿔서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이런 식으로 수시 모니터링 업무는 수시 모니터링의 경우 다음 연도 모니터링 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된다. 수시 모니터링이 아니라 기본 모니터링이, 그렇죠? 그래서 틀렸고, 모니터링 기관은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면 해당 업무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매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15일이 아니고 30일, 수시 모니터링이 15일입니다. 그 다음에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은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으면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7일 이내가 아니라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된다. 10일, 7일 이런 숫자는 그냥 암기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암기 프린트는 5번에 있습니다. 특상태 조건 공금, 이렇게 암기했죠. 특상태 조건 공금. 특상태 조건 공금입니다. 그 부동산을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그 다음에 벽면 및 도배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는 해당이 되는데 바닥면의 상태는 공개해야 될 사항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시설물의 상태, 그 다음에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지형 등 입지 조건,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그 다음에 권리관계입니다. 권리관계인데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그 다음에 7번 거래 예정 가격. 예정 가격, 예정 금액, 예정 가액 같은 뜻입니다. 공시지가가 있는데 단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전속중개계약서 5년 보존이 아니라 3년 보존이고요. 그 다음에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구두 X. 반드시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정보망과 일간신문이 아니라 정보망 또는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4번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개업공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예, 스스로 발견한 경우에는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는 없죠. 비용만 지불하는데 그 비용을 무한대로 지불하는 게 아니라 중개보수의 50%까지만 비용을 인정해 줍니다.
여기까지가 전속중개계약에 대한 내용인데요. 전속중개계약이란 특정한 개업공개사의 하나의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을 전속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절차인데, 지정이라는 표현은 오직 여기밖에 없습니다. 거래정보망이란 개업공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정보망이라 하고,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정보사업자라고 합니다. 이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려면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정을 받으려면 먼저 지정 요건을 구비해 가지고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면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해 줍니다. 지정서 교부받고 나면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시험에 요 숫자들이 다 출제돼서 1년 대신에 2년 6개월 X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운영규정 제정 승인도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지정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아니고요. 숫자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지정 요건 암기 프린터 7번에 있습니다. 아까도 했죠. 5 빼기 2는 3이라고 했어요. 개업공개사 숫자죠.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이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 500명 중에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정보처리 기사 1인, 공인중개사 1인 이상 확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인데, 이때 컴퓨터는 메인 서버,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가 커야 되는 거지,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개업공개사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닙니다. 개업공개사는 거래가 완성된 때는 7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정보망에서 삭제해야 됩니다.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아니라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개월이 아니라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4번 국토부 장관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자, 거래 정보망에 대해서도 한 문제 반드시 나오고요. 자, 다음은 손해배상 제인과 보정 설정 요건 2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암기 프린트 56번에 있는데요. 요약집은 지금 71페이지고요. 보정 설정 시기는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입니다. 그런데 매수 신청 대리와 분사무소 설치 신고의 경우 미리 보정 설정을 해야 된다. 보정의 변경은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만료되었을 때는 만료일까지 손해배상해주고 나면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보정 설정 금액 법인은 2억, 분사무소 2억, 개인 2억 이상 가입해야 되고요. 특수법인은 2천만 원 이상 가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에 주된 사무소가 하나 있고요. 분사무소가 4개 있는 법인이 가입해야 되는 금액 얼마예요? 분사무소가 4개면 8억이죠. 그 다음에 주된 사무소 4억이니까 12억 이상 가입해야 되겠죠. 거기다가 매수 신청 대리도 하려면 또 12억 이상 추가로 더 가입을 해야 될 겁니다. 매수 신청 대리 하려면. 암기 프린트 52번에 맨 밑에 있습니다. 52번에 맨 밑에 그 동그라미 1번에 법인 4억 이상하고 가로 안에 매수 신청 대리 한자 같을 동자입니다. 이 말은 매수 신청 대리 하려면 또 법인 4억, 분사무소 2억, 개인 2억 가입을 추가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 지급받으려면 먼저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재산상 손해가. 그러면은 합의서 등을 확보해야 되고요, 의뢰인은. 그리고 나면
그 대표적인 게 판결문이 되겠죠. 보증기관에 손해배상 청구하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주고, 보증기관이 손해배상을 지급하고 나면 개업공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개업공개사는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해야 된다. 구상권 행사이기 때문에 결국은 개업공개사가 다 토해내야 되죠. 일반 자동차보험이나 생명보험, 화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구상권 행사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왜냐하면 아예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는 고의로 사고 낸 경우는 보험금을 안 줘요. 근데 우리는 고의로 사고 낸 경우도 보험금을 주기 때문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재보험은 일부러 불냈으면 화재보험금 안 준다고요. 생명보험 들어놓고 2년 안에 자살하면 보험금 안 줘요. 그래서 구상권 행사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는 고의 또는 과실, 일부러 손해 입힌 경우도 손해배상을 해주기 때문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암기 프린터 46번에 11번, 46번에 11번, 12번에 있는데요. 1년이 아니고 몇 년입니까? 3년간 회수할 수 없죠? 11번, 12번, 46번에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시 보정 설정 영명서를 첨부하는 게 아니라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그 다음에 비재산상 손해는 배상 책임 없습니다. 재산상 손해만 책임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자, 그 다음에 보정 미설정의 경우 등록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안 하면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보정 설정을 처음부터 안 하면. 그 다음에 특수법인의 경우에도 1000만 원 이상 설정해야 된다 했는데 1000만 원이 아니고 아까 52번에 맨 밑에 얼마? 2000만 원 이상이죠. 2000만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두 문제고요. 다음은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 요거는 3년에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계약금 등, 계약금 등인데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 잔금도 포함됩니다. 권고기 때문에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입니다. 개업공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등에는 중도금, 잔금도 포함되고요. 예치 명의자는 7명입니다. 개공은 신체 보전 7명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이게 많이 나오는데요. 제3자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법원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매수인, 매도인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예치기관은 금융기관, 공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에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요. 그럼 예치된 계약금 등을 절대로 미리 수령할 수 없는지요?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환 보증서를 예치 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환 보증서 발행기관,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가 있는데 만약에 미리 돈을 타가지고 가놓고 이중매매 등을 해가지고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 반환 보증서 발행기관이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보증보험회사는 위험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해주면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보증보험료를 받습니다. 그때 소요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한다? 매수, 임차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계약 성립할 때까지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이행이 완료된다 하면 잔금 치르고, 이행이 완료되는 게 잔금 치르고 동시행이잖아요. 등기할 때까지. 계약 성립할 때까지 X입니다.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치기관에 교부하고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치기관이 아니라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합니다. 예치명의자에게.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의뢰인이 아니라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개업공개사는 거래계약과 관련된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치된 계약금 등은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인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맞습니다. 중개보수 시험에 두 문제 나옵니다. 중개보수 일반적인 내용 한 문제, 그 다음에 중개보수 계산하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출제됩니다.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 쌍방이 부담합니다. 약정이 있으면 약정으로 정하는 식이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입니다. 권리금은 중개보수 계산 시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면 권리금 알선하고 수수료를 못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0.9% 초과해서 받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실비는 실제 들어간 돈이 실비인데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비용인데 이전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고요. 약정으로 정하는 시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와 관련하여 소유된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입니다. 법정보수 초과해서 받기로 약속했으면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임차권 및 권리금, 시설비 교환계약을 중개하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포괄적으로 지급받은 금은 중 어느 금액까지가 중개보수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할 수 없어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지급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보증금 1억, 권리금 1억인데 이것을 소개하고 2천만 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법정보수 90만 원 초과 상당액은 권리금 알선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근데 만약에 중개보수 100만 원, 권리금 알선 수수료 1,900만 원 이렇게 적었다면 위반이죠. 중개보수는 최대 0.9%밖에 못 받으니까. 자, 기출문제입니다. 분양권의 경우에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주고받는 돈이죠. 수도권에서 지금 보통 분양가가 8사제곱미터 최하 5억은 넘더라고요. 요즘 전국적으로 어디든지. 만약 분양가가 5억이면 계약금 5천만 원 들어간 상태에서 프리미엄이 5천만 원 붙었다면 실제 1억 주고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 주고받는 돈 1억, 즉 계약금, 프리미엄, 중도금 실제 주고받는 돈에다가 요율을 곱한다. 분양가에다가 프리미엄까지 합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일한 중개사물, 동일 당사자, 동일한 기회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하죠.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졌지만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4번 주택 및 실비의 경우 중개사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습니다. 사무소 기준인데요. 이거는 사실 출제할 실익이 없는데 출제위원들이 모르니까 계속 시험에 10번 넘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전국 시도 조례가 똑같아요. 지금 사실은. 어느 시도든 의미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소 기준이라고요. 서울시에 중개사무소가 있으면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를, 인천의 아파트를 중개해도 서울시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개보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경우 계약 성립된 날이 아니라 잔금 치른 날,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가 되겠습니다. 자,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되 한도는
매매는 0.7, 임대차는 0.6이죠, 최고가. 이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옛날에 0.9, 0.8이었는데 바뀌었죠. 지금은 주택은 최대 0.7, 임대차는 최대 0.6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그 교수님, 2번은 큰 중개 대상을 가해서 한다는 거예요? 표시를 안 해놓으시나요? 2번, 안 했네요. 교환은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2억짜리 상가와 3억짜리 주택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중개 보수가 큰 게 아니라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한다고요. 중개 보수는 상가가 더 크잖아요. 0.9%. 그럼 180만 원이고 주택은 0.4%니까 시도조례에 의하면 120만 원입니다. 중개 보수가 큰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 큰 걸 기준으로 한다?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자, 다음은 행정처분. 시험에 두 문제 나옵니다. 두 문제인데,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에서 하는 행정행위입니다. 행정형벌은 사법부에서 판사가 한다는 점과 차이가 있습니다. 자, 자격취소, 자격정지는 모두 교부한 시도지사가 합니다. 여러분들이 서울시에서 자격증 받았으면 인천 가서 경기도에서 중개업하다가 잘못돼도 서울시장이 자격취소하죠.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사무소 관할이 아니고요. 암기 프린터 54번에 맨 밑에 동그라미 1번부터 7번이 있는데 6번 청문하고 7번 의견 진술기에 부여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6번, 7번만. 나머지 1번부터 5번까지는 전부 다 교부한 시도지사죠. 암기 프린트 54번에 맨 밑에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청문은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만 청문을 하고요. 자격 정지의 경우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X 이 말은 청문을 실시하지는 않는다 이 뜻이에요. 여기에서 청문을 실시하지는 않는다. 의견 진술 기회만 부여한다고요. 자격 정지의 경우. 그 다음에 요게 바뀌었죠. 옛날에는 자격 취소하면 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보했는데 지금은 국토부 장관에게도 보고하는 게 아니라 통보하는 것입니다. 즉 서울시장이 국토교통부 장관 부하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청문 자격정지 옆에 의견 진술기 X예요. 네. 교재는 X 표시가 안 돼요. X 표시 안 돼 있으면 그냥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돼. 청문을 기회는 주는 거 아니에요? 의견 진술 기회는 주는데 X가 청문을 안 한, 제목이 청문이니까 청문은 안 한다 이 뜻이라고. 제목이 청문이니까. 예, 그 뜻이라고요. 거기에는 X가 없다고요. 예, 그 X의 의미를 그렇게 해석하셔야 청문은 취소 세 개만 청문하죠.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만. 나머지 자격 정지, 업무 정지는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없지만 행정 절차법에 의해서 국민에게 부담적 행정행위를 하려면 청문, 의견 진술 기회 또는 공청회 중에서 반드시 하나는 주어야 한다는 이 규정 때문에 의견 진술 기회는 부여하여야 합니다. 자, 자격정지는 등록관청이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반납은 암기 프린터 39번에 3, 4, 5번에 있는데 취소 3개만 7일 이내에 반납합니다.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합니다. 자격 취소되면 3년 동안은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되고 자격을 취득할 수도 없습니다. 자격 취소에는 해당되면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자격 정지는 그 기간 동안은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됩니다. 자격 정지는 할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하는 게 아니고. 자, 등록 취소는 등록 취소 업무 정지는 등록관청이 하고요. 지정 취소는 국토부 장관입니다. 등록 취소 업무 정지는 개업공개사,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는 거래정보사업자가 대상이 되겠고요. 등록 취소는 청문을 하는데 업무 정지는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청문은 X 안 한다 이 뜻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지정 취소도 정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업무정지 처분을 한 때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해야 된다. 암기 프린트 25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습니다. 25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습니다. 자, 반납은 취소 3개만 반납한다고 했고요. 제척기간은 업무정지만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처분 못합니다. 암기 프린터 46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습니다. 등록 취소되면 3년 동안 결격 사유에 해당되고요. 업무정지는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등록 취소는 반드시 해야 된다, 할 수 있다도 있고요. 업무정지는 할 수 있다, 지정 취소도 할 수 있다만 있습니다. 자, 자격 취소 사유 암기입니다. 부양지금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한 망보로 자격취득 양도되어야 한 경우,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이중 소속이 되는 경우 4번이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법뿐만 아니라 사기, 사문서 위조, 변조, 횡령, 배임 등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이게 뭐 시험하고는 상관없지만 제 친구가 이게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좀 문제가 있긴 하더라고요. 이 법 바뀐 게 이게 2023년 작년 6월 1일 날 바뀌어가지고 7월 아마 2일부터 시행이 될 거예요. 근데 위반 행위 한 날을 기준으로 따지면 이 법 시행되기 전에 위반 행위를 했어요. 근데 재판 받다 보면 대법원까지 가면 한 3년 걸리잖아요. 서울시 교육감 이번에 뭐 대법원 선고된 것도 벌써 몇 년 전의 일이죠. 몇 년 전 거 가지고 선고받을 수 있다고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위반 행위한 걸로 따지면 이 법 시행되기 전인데 선고받은 날로 따지면 자의 취소된다고요. 그러면 이게 형법 불소급 원칙에 약간 위반돼,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더라고요. 이 법조문에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선고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니까 위반은 옛날에 몇 년 전에 했는데 그 위반할 당시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만 자격 취소되지 금고 이상 집행유예 받으면 자격 취소된다는 규정이 없었잖아요. 모르고 위반한 건데 지금 자격 취소될 수도 있는 모순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 현실적인 걸 말했고요. 어쨌든 우리 시험은 그냥 이 전세 사기 때문에 옛날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받은 경우만 자격 취소됐는데 지금은 업무 관련 범죄, 다운계약서 적으면 사문서 위조죠. 사문서 위조로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 취소된다고 이제. 사문서 위조, 변조, 그 다음에 횡령, 계약금 이런 거 떼먹으면, 예를 들면 사기, 뭐가 있어요? 사기. 세입자한테는 전세로 받아가지고 주인한테는 월세로 돌려막기 하는 거 이런 거 사기거든요. 이런 걸로 금고 이상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격정지입니다. 이중검인 확인서. 예, 자격 취소는 이게 암기 프린트 18번에 있고요. 자격 정지는 암기 프린트 19번에 있습니다. 단순히 암기사항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등록 취소해야 되는 사유는 암기 프린트 16번에 있습니다. 해부, 결의, 소양 없이 이렇게 암기했고요. 특히 9번이 신설됐습니다. 개공, 소공을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해서 보조원 고용하면 등록 취소하여야 한다가 신설됐습니다. 그 다음에 암기 프린터 17번에 임의적 취소, 이중, 겸임, 보증금, 채근휴 등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역시 암기사항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암기 프린터는 17번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업무정지 암기 프린터 20번에 있습니다.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인전, 엄명기 15개가 있는데 결정 공일임 앞에 5개는 개별 기준 6개월, 확인, 계약, 인전, 엄명 이 9가지는 3개월,
3개월입니다. 기타 등등은 1개월입니다. 기타 등등은 1개월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정 취소. 부운정 1회. 암기 프린트 8번에 있습니다. 8번에 있습니다. 부운정 1회.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 보니까 부정하는 방법으로 자격 취득한 경우 자격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사유고요.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하면 자격 취소입니다. 자, 취소 세계는 청문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반납은 7일 이내에 반납하는데 사무소 관할이 아니라 누구한테 반납한다 했어요? 교부한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됩니다. 5번 기출문제인데 전속중개계약 체결을 한 후 2020년 9월 1일 폐업신고하였다가 2021년 10월 1일 다시 등록을 하였다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했는데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못하죠?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폐업기간 1년 넘었잖아요, 지금. 자, 그 다음에 6번 2018년 8월 5일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후 2018년 9월 5일 폐업하였다가 2021년 10월 15일 지금 3년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3년 넘었으니까 폐업신고 전에 폐업기간이 3년 넘었다고요?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에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 못하죠? 3년 넘었죠. 지금 2018년 19년, 20년, 21년 10월 달이고 9월 달이니까 3년 넘었습니다. 취소 못합니다. 등록 취소가 아니라 업무정지가 재책기간 3년이라고 했죠. 업무정지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